요즘 우리 강아지가 괜히 예민해 보이거나 하지 않던 실수를 하진 않나요? 예전엔 괜찮았던 소리에 놀라거나 산책 중에 갑자기 멈춰서고 집안에서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훈련이 잘못됐나? 성격이 예민해진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아주 많이 연결돼 있다는 걸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보호자가 힘들 때 강아지가 곁에 와서 위로하듯 행동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죠. 그런데 이 감정의 연결은 좋을 때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58쌍의 보호자와 강아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치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생활 환경, 활동량, 강아지의 성향까지 모두 고려했지만 강아지의 스트레스와 가장 크게 연결돼 있던 건 함께 사는 보호자의 스트레스였습니다. 즉, 보호자가 느끼는 긴장과 불안이 말이나 행동을 통하지 않아도 강아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변화부터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행동들, 특히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의 배변 실수. 배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실수를 했다면 솔직히 보호자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갑자기 애가 안 하던 짓을 하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훈련을 다시 해야 하나? 혼을 내야 하나? 방법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은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아이가 배변을 모르고 실수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뭔가가 편하지 않은 걸까요? 강아지는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그 상태를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몸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보호자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때, 강아지는 그런 변화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쌓이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배변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실수한 장면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왜 또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혼내기만 하면 강아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 행동이 나오기 전 한 번만 되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집안 분위기는 어땠는지, 생활 리듬이 바뀌진 않았는지, 강아지를 혼자 두는 시간이 길진 않았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며칠 정도는 배변 시간과 산책 시간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잡아주세요. 강아지에게 예측 가능한 하루는 생각보다 큰 안정이 됩니다. 두 번째, 집안에서 땅을 파는 행동. 강아지가 집안에서 소파나 이불을 파기 시작하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장난하는 건가? 심심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이 행동은 과학적으로 보면 단순한 놀이 행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이 높아지면 강아지는 가만히 쉬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뇌는 반복적인 신체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행동학에서는 대체 행동 혹은 전이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밖에서 흙을 파는 행동은 탐색이나 본능일 수 있지만 집안에서 그것도 소파나 이불처럼 자기 냄새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장소를 집요하게 파는 행동은 스스로 안정하려는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강아지는 뭔가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겁니다. 이 행동이 자주 나오는 시점을 보면 패턴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날, 집안 분위기가 유난히 바빴던 날, 산책이나 수면 리듬이 깨졌던 날, 이럴 때 집안 땅 파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억지로 멈추게 하거나 혼내는 건 스트레스의 출구를 막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 꼬리를 물거나 빙글빙글 도는 행동.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집요하게 물거나 이유 없이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행동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행동은 강아지의 신경계 과부하와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강아지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흥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자극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조절력이 약해지면 뇌는 멈춰야 한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이미 긴장돼 있고 흥분은 내려가지 않는데 그걸 해소할 출구가 없을 때 반복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꼬리를 무는 행동이나 빙글빙글 도는 행동은
이렇게 과부하된 신경계를 잠시라도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자동 반응일 수 있습니다. 행동학적으로 보면 이건 놀이가 아니라 자기 자극 행동에 가깝습니다. 몸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뇌에서는 일시적으로 다른 자극을 차단하게 됩니다. 즉, 강아지는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나 긴장을 그 행동 하나에 집중시켜 덜 느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갑자기 나타나기보다 스트레스가 일정 기간이 누적된 뒤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 행동이 특정 시간대나 특정 상황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자극이 많았던 날, 휴식이 부족했던 날, 환경 변화가 있었던 시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계가 지금 상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몸이 선택한 가장 단순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도하게 몸을 핥거나 긁는 행동. 강아지가 특정 부위를 계속 핥거나 긁고 또 긁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단순한 습관이나 버릇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행동은 강아지의 감각 시스템과 스트레스 반응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신경계는 예민해집니다. 이때 피부 감각도 평소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즉, 아프지 않아도 염증이 없어도 피부가 더 간질거리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강아지가 몸을 핥거나 긁기 시작하면 뇌에서는 엔도르핀 같은 진정 물질이 일시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단순히 가려워서가 아니라 불편한 상태를 잠시 낮추기 위한 반응으로 반복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진정 효과가 아주 짧다는 점인데요. 잠깐 편해졌다가 다시 불편해지고 그럼 또 핥거나 긁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행동이 점점 고착됩니다. 보호자가 보기엔 피부병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같은 부위를 계속 건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학적으로 보면 이건 강아지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다 한쪽 반응에 계속 의존하게 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없는 잦은 하품. 강아지가 졸리지도 않은데 하품을 반복한다면 이건 피곤함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아지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면 몸은 자연스럽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은 긴장되고 몸은 계속 대비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문제는 이 흥분 상태를 스스로 끄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은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중 하나가 하품입니다. 하품을 하게 되면 깊은 호흡이 일어나고 산소 유입이 늘어나면서 부교감신경이 잠시 활성화됩니다. 즉, 하품은 몸이 스스로에게 조금 진정하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하품은 졸릴 때 나오는 하품과 다르게 짧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낯선 장소, 병원이나 미용실, 사람이나 강아지가 많은 공간에서 잦은 하품이 보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몸은 계속 긴장돼 있는데 그 상태를 내려놓을 방법이 없을 때 하품이라는 가장 단순한 조절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행동학적으로 이 하품은 캘밍 시그널, 즉 진정 신호로 분류됩니다. 강아지가 상대를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잦은 하품은 졸림의 표현이 아니라 강아지 몸이 지금 상태를 조절하려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식욕 변화, 식욕 저하 또는 폭식. 강아지가 갑자기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이전보다 훨씬 급하게 많이 먹기 시작했다면 이건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소화 시스템의 연결 변화로 보는 게 맞습니다.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감정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소화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빨라지면서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신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아지는 먹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고 어떤 강아지는 불안을 눌러보려고 음식에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폭식하는 행동 역시 단순히 식탐이 늘어서가 아니라 불안한 상태를 입으로 진정시키려는 하나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양을 먹던 아이가 갑자기 식사 패턴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식욕 변화는 훈련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의 스트레스가 신체 기능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초기 징후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일곱 번째, 과도하게 짖거나 낑낑대는 행동. 강아지가 특별한 자극이 없는데도 짖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이유 없이 낑낑대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건 소음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각성 상태와 연결돼 있습니다.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계는 항상 대비하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뇌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느라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그 긴장은 소리로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짖음이나 낑낑거림은 상대를 부르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과부하된 신경계가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요구가 충족돼도 쉽게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용한 시간대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 행동이 더 두드러진다면 강아지의 신경계가 스스로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짖음과 낑낑거림은 강아지의 몸이 지금 상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소리로 드러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안정된 환경 만들기. 강아지는 환경 변화에 생각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큰 소리, 갑작스러운 방문자, 집안 분위기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집안의 소리와 동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강아지가 쉬는 공간만큼은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장소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산책과 놀이 제공. 산책과 놀이는 단순히 에너지를 빼는 시간이 아닙니다. 강아지에게는 하루를 정리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루틴입니다. 시간과 패턴이 일정한 산책, 짧더라도 집중해서 하는 놀이는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눈에 띄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교감 시간 늘리기. 강아지는 특별한 놀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 있거나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강아지에게는 충분한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 훈련.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든 강아지에게 갑자기 긴 시간을 요구하면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강아지가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경험을 쌓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 상담. 스트레스 행동이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동교정 전문가나 수의사는 강아지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안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는 소리보다 먼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라기보다 지금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우리 아이한테도 해당되는 게 있었나요? 그렇다면 혼내기보다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세요. 강아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견생시대 화이팅!